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양세준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조금 인사를 드리는데 구글 애널리틱스 5강 GAIQ 취득 방법에서 1강부터 4강까지 했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 그리고 실전 문제를 한 5문제 정도 풀어보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글 애널리틱스란 무엇이냐? 구글에서 나온 광고 집행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및 전환에 대한 솔루션이고, 무엇보다 강점인 건 무료 솔루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GA 여러가지 좀 강의가 1, 2, 3, 4강까지 있는데 그 앞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에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그 계정에 대한 단위는 계정, 속성, 보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계정은 GA의 마스터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속성은 GA의 관리자 영역, 그 다음에 보기에는 권한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중요한 내용들로는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놨고요. 이 내용은 3강 내용에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4강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UTM 태그라고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면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영역이고, 이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솔루션이 이런 데이터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읽기 위한 코드 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글 애널리틱스 3강에서 실무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저희가 획득, 그리고 행동, 전환 3가지가 어떤 마케팅을 진행하고 계신 분이라면 필수로 알아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획득에는 소스 매체, 그리고 사용자, 세션, 캠페인 등이 있고요. 이 내용에는 3강에 내용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행동 영역인데요. 행동은 일반적인 마케팅적인 부분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홈페이지 내에서에 대한 활동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던 상호작용들, 이런 것도 홈페이지에 대한 이탈률, 세션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 이거 역시 3강에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3강에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환 영역입니다. 전환도 어느 매체에서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전환이 일어났는지, 전환이 일어났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디서 이탈을 했고 평균 전환은 언제쯤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도 3강에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강에서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세그먼트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광고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좀 필터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세그먼트 영역이고요. 예를 들면은 어떤 한 개의 매체를 통해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어떤 20대 여성의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 사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보고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다시 이탈을 하고 카카오에서 구매를 했다. 이런 내용들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입맛대로 만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역시 4강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강을 한번 잘 보시면은 이해하시기 수월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음으로 4강 마무리쯤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GAIQ를 자격증을 따기 위한 좀 간단한 그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시험 시간은 총 90분이고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항수는 총 70개고 그 문항수의 80% 이상을 정답으로 맞춰야만 합격이 인증이 되고요. 유효기간은 취득한 날짜 다음 날부터 12개월, 즉 1년 동안 좀 보유가 되고, 이후에는 새로 갱신을 해서 또 시험을 보셔서 다시 따셔야 됩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를 조금 GAIQ 시험을 보시기 전에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용어들을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총 18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4강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한번 쭉 훑어보면서 어떤 내용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가 많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용어가 좀 어려운 편이라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해놨으니까 4강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4강 마지막쯤에 시험 팁으로 조금 드렸던 내용인데요. 용어들은 반드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읽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조금 암기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고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답이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따 기출문제에도 나오겠지만 답을 몇 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를 실제로 만져보거나 혹은 세팅을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실제로 구글 애널리틱스를 만져보시고 실제로 세팅도 해보시고 난 다음에 시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90분이라고 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문제가 되게 간단한 것들이 조금 많아서 좀 용어가 어려울 뿐이지 간단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충분히 고려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GA 그 데이터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럼 좀 풀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GA IQ 시험은 뒤로 가기가 없어요. 그래서 실수해서 넘어가 버리시면은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안 표기하실 때 꼭 신중하게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GA IQ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 제가 2강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구글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구글에 들어가셔서 구글 아카데미에 들어가시면 초급, 중급, 고급에 대한 내용들로 공부를 하고 예비 시험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다 습득을 하시면 자격증은 아니지만 수료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수료증을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본인이 뭐 암기에 정말 자신이 있다 뭐 이러시는 분들은 직접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하고 좀 어느 정도 공부만 하시면은 충분히 구글 애널리틱스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고려하셔서 GA IQ 시험 보실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강부터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5개 정도씩 앞에 좀 예습 좀 복습을 하면서 한 5문제 정도씩 간단하게 제가 설명과 함께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요거는 사실 인터넷에 검색해도 많이 나와요. 근데 뭐 정답 정도 뭐 이 정도만 나와 있고 실제로 이해가 되는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없기 때문에 한번 들으시면서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기출 문제들은 실제로 시험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제가 시험 봤을 때도 있었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시험 문제 첫 번째, 구글 애널리틱스 추적 코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여기 밑에 보시면 해당 답변을 모두 고르시오가 되어 있죠. 이게 답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셨을 때 실제로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문제를 한번 보시고요. 먼저 정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글 애널리틱스 추적 코드를 사용하면 웬만한 데이터들은 다 볼 수 있어요. 정말 뭐 앱이든 모바일이든 뭐 온라인이든 뭐 전자상거래든 뭐 데이터 추출이든 뭐 이탈 세션 시간 뭐 인구 연령 이런 거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 추적 코드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4번만 빼고 나머지 1, 2, 3번이 정답입니다. 좀 이런 거는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의외로 3개 나오는 정답이 많아요. 3개, 2개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맞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여러 개일 경우는 부분 정답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정답은 좀 본인이 맞다라고 판단되는 거 혹은 틀리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번 시범 문제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로 웹사이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완료해야 할 단계는 이것도 해당 답변 모두 고르시오죠. 이것도 실제로 다 모든 시험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해당 답변을 모두 고르시오가 써 있어요. 직접. 네. 거의 모든 문제에 다 써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하고 3번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는 데스크톱에 설치를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솔루션에 대한 해당 사이트로 연결이 돼서 그 안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애널리틱스 앱이 없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는 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 내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애널리틱스 계정을 생성을 하고 추적 코드를 웹페이지에 추가를 한다라는 이 2개의 해당 내용이 정답입니다. 이 3번의 애널리틱스 추적 코드 웹페이지의 추가는 제가 1강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험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애널리틱스 추적 코드로 수집할 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 이것도 해당 답변 모두 고르시오입니다. 자,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게 될까, 어떤 게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3번 빼고 전부입니다. 1, 2, 4번이 정답이 아닌 게 아니고 이제 3번이 정답인 거죠. 수집할 수 없는 것이니까. 자, 광고 유입 유형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했던 획득에서 볼 수 있고요. 브라우저 유형도 획득 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기 및 운영체제도 획득 내에서 볼 수 있고요. 이건 사실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그먼트를 활용하면 모두 다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즐겨찾기 웹사이트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넣어놨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 구글 애널리틱스를 보게 되면 낫셋이나 다이렉트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들어왔다라고 수집이 된 거라서 그 내용들을 즐겨찾기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즐겨찾기가 아닐 수도 있고 직접 URL을 검색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즐겨찾기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헷갈려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수집할 수 없는 것은이 맞고요. 1, 2, 4번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3번만 확인이 불가하다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GA에서 기본적으로 세션을 종료할 때는, 요거는 아카데미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한번 문제를 보시고 한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해당 답변 모두 고르시오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일단 뭐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1번 같은 경우는 다른 브라우저 열 때는 그 세션이 새로 작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료 시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기 및 운영 체계가 변경되었을 때도 다시 새로운 세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션 종료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메일 정오에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가 30분 이상 아무 활동 없이 종료하였을 때, 이 내용은 그 세션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션은 이제 사용자가 들어와서 어떤 액션들을 취하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보통 세션의 기본 시간이 30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30분 동안 아무런 활동이 없이 종료할 때는 이 사람은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구글 애널리틱스가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세션이 종료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다른 솔루션들을 보면 사용자가 계속 머물고 있으면 계속 활성 사용자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활동이 없으면 세션이 종료되었다라고 하고 이 사람은 이탈을 하였다라고 판단을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답변은 사이트 방문자 사용자가 30분 이상 아무 활동이 없이 종료하였을 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GA 계층 구조에 맞는 것은, 해당 답변을 모두 고르시오. 요거는 제가 아까 5강 앞에 시작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마스터, 뭐 관리자,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답은 계정 속성 보기입니다.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3강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계정하고 속성, 보기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어디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지, 내가 마스터라면 권한을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 그러면은 계정에서 할 수 있는 거, 속성에서 할 수 있는 거, 보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거 제가 앞장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기는 말 그대로 보기만 가능하고요. 속성은 뭔가 속성을 깨우칠 수 있다. 계정은 내 계정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기본적으로 한 5개 정도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쉽지 않으신가요?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이렇게 쉬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단 지금은 제가 이 문제들은 조금 일부러 쉬운 문제들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음 강의가 시작할 때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로 좀 가져오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모두 요 내용이나 영상들 보시면서 한 번씩들 공부 한번 해보시고, 사실 뭐 문제를 가장 많이 풀어보는 게 좋기는 한데 인터넷에서도 뭐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으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제가 앞으로 올릴 영상에서도 잘 확인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